자, 이번에는 열기관과 열효율 네 번째로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그 엔트로피, 그리고 열기관의 열효율, 카르노 기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열역학 제2법칙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을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요약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열역학 제1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열현상. 그런데 우리 열역학 제1법칙은 뭐였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긴 하지만 우리는 실제 가능하지 않은지 하는 것들을 상황 설정을 하기를 이와 같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식탁에 놓은 밥은 점점 미지근해진다. 우리 식탁에 놓으면 그 식탁에 따뜻한 밥을 놓으면 점점 미지근해지는데 이거는 뭐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제 그 설명할 수가 있어서 만족한다. 그리고 실제도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식어 있는 물이 공기의 열로 뜨거워진다. 주위에 있는 공기가 이제 예를 들어 상온이라고 한다면 25도씨 정도 되는데 식어 있는 물이 이 공기에 있는 열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느냐. 뭐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는 만족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벽난로가 거실을 따뜻하게 한다. 벽난로를 이제 거실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따뜻한 온도에 있는 열이 이제 거실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고 실제도 가능하다. 그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비행기에서 엔진으로 따뜻한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 열을 이용하여 비행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만족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앞에서 배웠던 연력학 제1법칙까지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만족하지만 이와 같은 실제 가능하지 못한 이런 선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뭔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서 우리는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열은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저절로 이동한다. 이 거꾸로는 이동하지 못한다. 그거가 이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이렇게 가서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고 에너지 연력학 제1법칙을 만족하기도 하는데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안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을 때 우리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의 필요성을 느껴서 19세기 학자들이 이것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물리량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봤던 엔트로피라든가 그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카르노 기관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봐서 했던 것을 이제 요약을 하다시피 하면 이와 같이 연력학 제2법칙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세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클라우지우스의 표현.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첫 번째 엔트로피를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했었고 켈빈 플랑크의 표현. 이건 이제 카르노 기관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볼츠만이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 표현. 이것도 엔트로피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똑같이 앞에 나와 있는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한번 보죠. 클라우지우스의 표현은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흘러가고 자발적으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흐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예를 들었을 때 첫 번째 예하고 두 번째 예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켈빈 플랑크의 표현은 일정한 온도의 물체로부터 열을 빼앗아 이것을 모두 2일로 바꾸는 순환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열기관을 놔서 QH라고 하는 것을 그 열을 받아서 높은 온도에서 열량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 일
그 열량 받은 모든 거를 다 일로 바꿀 수가 없다. 즉, 뭐 열기관의 열 효율이 100% 1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켈빈 플랑크의 표현은 열기관의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볼츠만이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 표현 같은 경우는 고립계 비가역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라고 하는 것이 항상 0보다 크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제 여기 앞에서 우리는 얘기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세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 첫 번째 거죠. 클라우지스의 표현 보면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흘러가고 자발적으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흐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앞에서 유튜브에 인제 발표한 세제남 과학세상에서 발표한 뭐를 찍으면 비가역 과정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 보면 요게 인제 있는데 그걸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라고 하는 것을 열량 Q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 T에 반비례한다고 이렇게 그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한 수식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즉 온도가 T1인 물체하고 온도가 T2인 물체가 있는데 온도가 T1인 물체로부터 T2인 물체로 열량 Q가 이동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때요? 온도가 T1인 물체에서 T2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떤 열 평형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 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를 이렇게 합치면 나중에 이렇게 똑같은 온도로 된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온도가 T1인 물체에서는 열량 Q를 뺏긴 거죠. 그죠? 그리고 T2인 물체는 열량 Q를 얻은 거고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으로 보게 되면 T분의 Q니까 이거 뺏긴 거니까 마이너스 T1분의 Q. T1인 물체는 요 엔트로피 변화량이 요만큼이고 T2인 물체 같은 경우는 T2분의 Q. 그래서 요 엔트로피를 두 개를 합치면 변화량이 델타 S는 마이너스 T1분의 Q, T1이라고 하는 물체가 열량을 인제 T2한테 보낸 거고 요거 인제 T2는 얻은 거니까 두 개를 합치면 이렇고 얘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Q라고 하는 값이 그 양수 그 플러스이고 하기 때문에 델타 S가 플러스가 되려면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니깐 요게 플러스니깐 이게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T2하고 T1 중에서 T1이 더 커야 T1이 더 커야 이게 플러스 양이 되겠죠. 즉 T2보다 T1이 더 큰 이런 일이 무슨 일이요? 온도가 T1인 물체에서 T2인 물체로 열량 Q가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 그때는 T1이 T2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열은 T1인 고온의 물체에서 또 이게 크니까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며 역과정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게 역과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델타 S가 요게 인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그죠?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깐 클라우지우스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엔트로피의 변화량 델타 S를 정의하면서 그걸로부터 온도 그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인제 그 간다 하는 그 열량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깐 연력학 제1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자, 두 번째, 켈빈 플랑크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일정한 온도의 물체로부터 열을 빼앗아 이것을 모두 2 일로 바꾸는 순환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열 효율이 1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는 거고 똑같은 말을 흡수한 열을 모두 1로 전환할 수 있는 열기관, 즉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두 가지 표현 다가 열량을 갖다가 모두 1로 변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열 효율이 1인 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던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면 이랬었어요. 그죠?
여기 그 높은 온도를 갖고 있는 이런 고열원에서 이 저열원으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다 열기관을 갖다 놓는데 그 열기관 중에 이상기체를 채워진 카르노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은 순환 과정, 뭐 이제 여기 그 이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있죠. 요거 유튜브에 올려놓은 요거를 찍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열량이 들어온 여기 등온 팽창 그리고 여기 등온 압축 과정에서 열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의해서 여기 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죠? 그 여기 들어온 열량 QH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한 일로 이제 B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을 한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열로 나눈 값. 그래서 우리 그 두 번째하고 열기관의 열 효율 그리고 카르노기관 하면서 열 효율을 구했었어요. 그래서 흡수한 열 QH하고 한 일 W를 이렇게 하면 QH분의 QH-QC가 됐었고 이렇게 1-QH분의 QC라고 하는 것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었고 특히 카르노기관에서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는데 왜요? 우리 그 정리해 보면 그 이제 찾았었어요.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이 요거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QC분의 QH, TC분의 TH 이거 뒤집어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1-TH분의 TC다 하는 이런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따졌어요. 그러면 이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얘가 TH가 뭐예요? 그렇죠. 고열원의 온도죠. 그리고 얘는 저열원의 온도. 그러면 이 열 효율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요 TC 값이 0이 되거나 TH 값이 무한대가 되어야 되는데 고열원의 온도가 무한대가 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저열원의 온도가 0K가 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1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1인 상태가 될 수가 없다. 연료율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카르노기관이 그 연료율이 제일 좋은 건데 일반적인 그 열기관들은 이것보다도 더 작겠죠. 그죠? 요거 TH하고 TC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카르노기관이 제일 높은 그런 열 효율을 가지니까 일반적인 열기관들은 이거보다 낮은 열 효율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는 열 효율이 이런 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 플랑크의 표현은 한마디로 열기관의 열 효율을 생각했을 때 이런 소식들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 효율이 1인 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그렇게 1인 열기관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볼츠만이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 표현. 앞에서 클라우지우스가 표현한 엔트로피는 뭐였어요? 델타 S가 T분의 Q였다 하는 것으로부터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지만 그 거꾸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볼츠만은 고립계 비가역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엔트로피 변화량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0보다 크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뭐 엔트로피 얘기를 하면 어떤 자연계나 어디에서든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요거 비가역 과정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하기로 하고 그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어떤 얘기였냐면 자 이렇게 이제 두 용기의 압력이 같아질 때 두 용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요. 여기 그죠? 그래서 자유 팽창하는 과정인데 이쪽에 밸브를 꽉 잠그고 여기에 어,
기체 분자들을 놓고 이쪽을 진공을 놓으면 자유팽창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체 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 꽉 차 있고 여기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 이 중에 하나만 일이 가는 상태, 점점 퍼져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언제 요게 완전히 골고루 퍼질 때가 그 온도도 똑같아지고 압력도 똑같아지고 그때가 골고루 퍼질 때가 확률이 가장 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두 용기의 압력이 같아질 때가 확률이 가장 큰 상태, 즉 엔트로피가 큰 상태가 된다. 그때가 경우의 수가 제일 큰 경우가 돼서 그걸 볼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경우의 수를 G라고 이렇게 썼고 어떤 다른 데서는 많이 W라고 쓰는데 여기 G라고 이렇게 썼고 그 G라고 하는 것을 로그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로그를 ln 자연 로그 내추럴 로가리즘을 붙여서 ln-G 그리고 볼츠만 상수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KB 내추럴 로가리즘 ln-G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가서 붙여놨다. 결과적으로 볼츠만이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는 이와 같이 그 기체 분자가 퍼지는 과정에서 이게 엔트로피 변화량이 이렇게 생긴 엔트로피 값을 새롭게 정의를 했다. 그렇게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는 열량을 온도로 나눈 예전의 엔트로피, 클라우지우스가 한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과 직접 관계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도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점점 이렇게 퍼지면서 기체 분자들이 이리 가면서 하니까 점점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서가 있는 상태보다 무질서한 상태가 경우의 수가 더 많으므로 엔트로피가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얘를 이제 더 확장해 보면 자연현상은 확률이 더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자연현상은 점점 더 무질서한 방향. 무질서한다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맑은 물에다가 잉크를 이렇게 탁 터트리면 그 잉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 점점 더 부질서한 방향으로 간다. 그것들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 볼주만이 어떤 그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퍼지는 경우의 수를 따져서 했던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 표현으로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연력학 제2법칙은 그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는 그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실제 상황하고 이렇게 다른 별 설명할 수 없는 실제 이런 상황이 이제 안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걔를 이렇게 하려고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그 이제 찾았고 그거를 표현하기를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표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클라우지우스의 표현, 켈빈 플랑크의 표현, 볼츠만이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 표현. 그런데 클라우지우스가 표현한 것은 그 델타 S가 T분의 Q다 하는 것으로부터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흘러가고 그거 거꾸로 자발적으로 그거 거꾸로는 안 된다 하는 거였고 켈빈 플랑크의 표현 같은 경우는 열 기관의 열 효율을 계산을 해서 그 열 기관이 그 받은 열량을 다 일로 바꿀 수 없다. 즉, 열 효율이 1인 결기관은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볼츠만은 이제 그 어떤 엔트로피를 새롭게 정의를 하기를 우리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그 경우의 수, 즉 점점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델타 S가 항상 0보다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여기다 이렇게 올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물리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번 받아보고자 한다면 구독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